동두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중국 장자재를 갔다가 귀국했는데 의심 증세로 보건소를 찾았을 땐 기침 증세만 있어 자가 격리됐었습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에서 29일 오후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세로 신고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리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두천시 보건소는 70대 남성 의심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후 지난 28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중국 장자재를 갔다가 16일 귀국했으며 귀국 후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 직접 보건소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보건소를 찾았을 당시 남성은 기침과 객담 등의 증세는 있었지만 열이 없었고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폐렴 증세가 보이지 않아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와 연천군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세로 신고된 환자가 29일 오후 기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한 번이라도 접촉한 적이 있는 밀접 접촉자 역시 이들 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들 시군 보건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증세에 따라 자가 격리 조치하거나 국가 지정 입원 병상에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방문객들이 관내 관광지 방문을 자제하도록 여행사와 숙박업소 등에 안내하고 최근 중국을 방문한 주민과 군부대 면회객은 방문을 자제하도록 군부대와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방문은 자제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역학조사관 6명을 임명했습니다. 민간 역학조사관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역학조사 실무와 기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경기도의 역학조사관은 6명이며 이번 민간 전문가 6명 추가 배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9일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뭔지 또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우한에 갔다 온 사람 저 집중관리 대상이고. 정확한 치사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9일 기준 감염자 6천여 명에 사망 130여 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아동 급식 카드라는 지원책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아이들이 도내 모든 음식점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 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편의점 앞에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경기 지역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만여 곳 중 편의점이 77%를 차지. 제휴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5곳 중 4곳은 편의점인 셈입니다. 또 일반 카드와는 다른 모양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할 때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나는 저녁에 좀 왔으면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우리는 또 저녁에는 밥도 남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안 왔어. 못 팔았어요. 하나도. 경기도가 경기 지역 아동급식 카드인 쥐드림 카드의 시스템을 크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맹점을 확보했던 기존 방식 대신 BC카드사의 일반 음식점 가맹점을 쥐드림 카드에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만여 곳에 불과하던 가맹점이 12만여 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오는 8월부터 도내 모든 음식점에서 쥐드림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좀 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확대와 함께 기존 마그네틱 카드 모양을 일반 체크 카드처럼 바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또 손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리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인시설의 생계비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입니다. 또 부동산 등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경기도는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주시 광정면 비암리에 위치한 노야산 전술훈련장에서 오는 31일까지 사격훈련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피해, 안전 문제 발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 국제 e스포츠 대회가 5월 14일부터 나흘 동안 고양 킨텍스 플레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와 해외 32개 팀 1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배틀그라운드와 카트라이더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되는데요. 특히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열렸던 지난 대회와 달리 올해는 미국과 프랑스, 브라질 등 유럽과 북남미에서 10개국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아마추어 유망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종사자 육성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지난 2006년 추진하다 중단된 5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신도시 개발을 재추진합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복합 신도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천시는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500만 제곱미터 규모 복합 신도시 조성 내용이 담긴 2020년 포천 도시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기반 시설 부족으로 신도시 조성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 개통한 데 이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화도 구간 건설,
옥정 포천 7호선 연장 사업 구체화 등 교통 기반 시설을 갖춰가고 있어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천시는 전철 7호선 유치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사통팔달 포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포천시정의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전철 7호선 유치가 꼽힙니다. 포천 시민 13,000여 명은 지난해 1월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정부의 전철 7호선 예비 타당성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포천 전철 7호선을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양주 포천 구간은 2027년 개통이 목표로 공사가 끝나면 포천시청에서 서울까지 전철로 연결됩니다. 포천은 이제 전철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는 이 압축된 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차기 다음 세대들을 넘겨줄 때는 모든 것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그런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도시로서 지난 2018년 12월 착공한 포천 화도고속도로 사업은 토지 보상 예산으로 국비 660억 원이 배정됐고 수원산 터널은 올해 초 사업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포천에서 잠실 환승센터로 가는 잠실행 고속버스와 인천공항행 버스가 개통됐습니다. 시는 올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4호선 등 철도 유치 사업과 포천 공항 유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게 먼저 발달해야지만이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더 빠른, 더 신속한 그리고 더 나은 그런 환경의 교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공항 유치 사업은 입지조사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지가 군사지역이다 보니 국방부와 군부대 측 협의가 필요한데 군사훈련 등으로 방문 일정을 잡기조차 쉽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11월 착수한 관련 용역은 올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철 4호선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포천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천 4호선 노선 방향을 건의했고 내년에 정부의 관련 고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는 장기적인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일대 4개 마을 15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일동 일대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국도 43호선, 경전철 등이 지나 교통이 편리한 곳인데요. 또 반경 5km 안에 병원, 대형마트, 영화관과 도서관, 복합 행정타운 등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개발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5월 말까지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개발 방향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매년 5월 열리는 의정부 음악극 축제가 경기관광공사 선정 올해의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의정부 음악극 축제는 지난해 커넥팅 로드, 있다라는 주제로 한국, 폴란드, 프랑스, 호주 등 7개국 40여 개 작품을 총 70여 회 공연했으며 관객 10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내 21개 축제 중 의정부 음악극 축제를 포함한 18개 축제를 올해 대표 축제로 선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에는 오전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오전부터 구름 많다가 오후 들면서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다만 강수 소식은 없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토요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 영하 6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면역 질환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